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자는 남자가 변하기를 바란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정말 날카롭다. 남자는 결혼 후에도 여자가 연애할 때 그대로이기를 바란다. 예쁘게 꾸미고 상냥하게 대하고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결혼하면 현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집안일이 있고 육아가 있고 시댁일이 있다. 예전처럼 자기만 챙길 여유가 없다. 남자는 실망한다. 왜 예전 같지 않고 왜 변했냐고. 하지만 변한 게 아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변하기를 바란다. 결혼하면 철들기를, 책임감 있어지기를, 더 다정해지기를. 하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한다. 여자는 실망한다. 왜 변하지 않냐고, 왜 철들지 않냐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순을 꿰뚫어 봤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둘 다 실망한다. 이것이 결혼의 현실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능할까?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답이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 말은 너무 냉정하게 들린다.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나.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뜻은 다르다. 열정적인 사랑으로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게 아름답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단점마저 사랑스럽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감정으로 결혼한다. 하지만 열정은 식는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그냥 익숙해진다. 그리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연애할 때는 귀여웠던 것들이 결혼하면 짜증난다. 게으른 것,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 말투, 습관, 모두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때 깨닫는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 서로에 대한 존중, 비슷한 가치관, 생활 습관의 조화. 이런 것들이 사랑보다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냉정하게 보라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물론 이것은 쉽지 않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는다. 하지만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열정은 식는다는 것을. 그 다음이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은 열정의 무덤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다. 결혼은 열정의 무덤이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다. 결혼 초기만 해도 설레었다.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다. 손을 잡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었다.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설렘은 사라졌고 가슴이 뛰지 않았다.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졌다.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본다. 대화가 줄고 침묵이 늘어났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관계는 이렇게 변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열정을 기대한다.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계속 설레기를. 하지만 현실은 다르고 일상이 된다.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진다. 이것이 결혼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덤이라고 표현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다. 열정은 죽는다. 대신 다른 것이 생긴다. 편안함, 신뢰, 동료애, 가족. 이런 것들이 열정을 대신한다. 더 좋을까? 다를 뿐이다. 열정도 좋고 편안함도 좋다. 다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영원한 열정을 원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편안한 동반자를 원한다면 결혼이 답일 수 있다. 결혼은 젊은 날의 오류를 평생 갚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아프다. 하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결혼이 무엇인지, 평생이 무엇인지. 그냥 사랑했고 함께 있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은 계약이다. 평생 계약, 쉽게 깰 수 없는 계약. 아이가 생기고 재산이 얽히고 가족이 연결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때 깨닫는다. 젊었을 때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것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젊은 날의 오류를 평생 갚는다고. 물론 모든 결혼이 오류는 아니다. 행복한 결혼의 경우도 많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늙어가는 부부들. 그들은 오류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견디는 결혼, 참는 결혼, 아이 때문에 유지하는 결혼, 경제적 이유로 유지하는 결혼. 이런 결혼을 사는 사람들은 쇼펜하우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도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만 보지 말고, 현실도 보고, 감정만 따르지 말고, 이성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단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 결혼 참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한다.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자유를 선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한다. 왜일까? 외로워서, 사랑해서, 아이를 원해서. 사회적 압박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결혼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외롭지 않다. 가족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결혼의 선물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쪽 면만 봤다. 결혼의 어려움만 봤다. 하지만 결혼에는 아름다움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이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족.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은 노력이고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새겨듣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대신 현실을 보고 환상을 버리면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결혼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의 기쁨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결혼을 선택한다. 혹은 선택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환상 없이 선택하는 것.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결혼은 권리를 줄이고 의무를 늘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함께 나누는 삶도 누릴 수 있다. 결혼은 열정의 무덤일 수 있다. 하지만 편안함의 시작일 수도 있다. 결혼은 오류일 수 있다. 하지만 축복일 수도 있다. 결국 결혼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렸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새겨듣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대신 현명하게 선택하자. 그리고 선택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결혼 할까 말까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